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유시민 작가의 경고 기억하십니까? 대통령실은 재래식 무기로 싸우고 있다. 일반 시민과 대통령 주변의 미디어 환경은 천지 차이다. 이 뼈 때리는 경고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하나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우린 떳떳하다, 절차 지켰다며 안심하고 있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정치공장은 작은 틈만 보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보수 언론의 프레임 전쟁과 이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대통령실의 문제점, 그리고 통일교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국힘의 추악한 수작을 고발합니다. 김남국 비서관 문자 사건, 훈식이 형,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이 문자 한 줄이 카메라에 딱 걸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실제 추천 안 했다, 감찰했다, 해명했죠. 하지만 늦었습니다. 국힘과 기자들은 이미 코드 인사, 사적 정탁, 기승전 김현지라는 프레임을 완성해서 뿌려대고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말했죠. 내가 보내는 문자가 내일 아침 뉴스에 나와도 문제 없어야 한다. 지금은 디지털 전택도입니다. 밥 먹다가 흘린 밥풀 하나도 국정농단으로 둔갑시키는 게 저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참모라는 사람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카메라가 쫙 깔린 곳에서 그런 문자를 주고받습니까? 이건 억울해야 할 게 아닙니다. 명백한 실력 부족이자 기강해입니다. 내부에서 우린 문제 없어 라고 할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틈을 타서 국힘이 노리는 게 뭡니까? 바로 통일교 게이트 물타기입니다. 민중기 특검이 수사하다 보니 민주당 인사 몇 명도 통일교 돈 나든 정황이 나왔다. 좋습니다. 잘못했으면 처벌받아야죠. 예외 없습니다. 하지만 국힘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 봐라, 민주당도 똑같다, 민중기 특검은 편파 수사다 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국힘의 통일교 유착은 구조적 범죄입니다. 신도 수십만 명 입당시키고 전당대회 개입하고 대선판 흔들고 권성동한테 수십억 줬다는 의혹, 이건 당 차원의 범죄입니다. 반면 민주당 인사의 의혹은 개인적 일탈 수준입니다. 이걸 1대1로 놓고 둘 다 똑같은 놈들이라고 퉁치려는 저들의 양비론 작전, 이게 바로 악마의 편집입니다. 사법부 문제도 심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못 믿겼으니 내란 전담 재판부 만들자고 하죠.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원안대로 법무부 장관이 판사 추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윤석열 일당이 바로 이거 위헌이다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헌재 결정 날 때까지 재판 올 스톱, 시간 끌기. 그 사이에 내란범들 다 증거인멸하고 도망갑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이 바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의 대안을 주목해야 합니다. 외부 추천 떼라, 대신 판사회에서 추천하게 하고 외부 의견만 듣자. 그리고 내란 사건은 위헌 심판 걸어도 재판 멈추지 않게 고치자. 이게 정답입니다.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기고 윤석열의 꼼수까지 원청 봉쇄하는 전략. 개혁 진영은 이렇게 스마트하게 싸워야 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경고는 단순한 훈수가 아닙니다. 너희들 지금 죽을 수도 있다는 비상벨입니다. 저들은 디지털 환경을 무기로 쓰고 프레임을 조작하는 기술자들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개혁 세력이 우린 착하니까 괜찮아 라는 안일함에 빠져있는 순간 저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숨통을 끊어놓을 것입니다. 빌미를 주지 마십시오. 도덕적 기준을 더 높이십시오. 그리고 언론개혁, 사법개혁 머뭇거리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 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시민의 경고. 자, 지금 민주당 문진석 운영수석 부대표의 인사청탁 문자 메시지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시민단체 측의 고발에 대해서 경찰은 오늘 공식적으로 사건을 배당했다고도 밝히기도 했는데 자, 며칠간 공개석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걸 자제했던 문진석 의원이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서는 사과를 했고 또 자신의 당직을 지도부에 유임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네.
문진석 수석께서 오늘 오셔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지도부에 임하겠다. 김병기 원대께서는 본인에게 좀 임해달라. 본인이 고민하고 수기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다만 이제 본인의 거취를 지도부에 위임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뭐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분명히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이제 조만간 결정을 하겠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당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대표적으로 지난 5일 한 토론회에서 그 허은하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자, 이재명 정부 이렇게만 하면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 이렇게 자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유시민 작가가 곧바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몹시 위험하다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예. 내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내일 아침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법적으로 문제 없고 도덕적으로 떳떳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라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예, 물론 이 문제는 야당의 폭로라기보다는 당사자의 부주의 때문에 촉발된 그런 사안이죠. 정부 여당의 일원으로 스스로 조심하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시민 작가는 대표적인 친여 성향의 인물이죠. 또 지난 그 문재인 정부 출범 때는 특히 어용지식인이 되겠다라고 선언했을 정도였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비판이나 감시보다는 좀 감싸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좀 논란이 된 적도 있었는데, 자, 그런 유시민 작가마저 이번에는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여당 안에서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투명한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물고기라고 본인을 생각해라. 뭐든지 다 조심하고 뭐든지 다 신경 쓰면서 행동해라. 여당이 됐고 뭔가 책임지는 자리에 가면 갈수록 그런 기준으로 본인을 좀 항상 대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시민 작가님이 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는데도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해서 오정희 특검보가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올해 8월쯤에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구속 기소 이후 윤 전 본부장 변호인 참여하에 법정에서 한 진술과 관련해 청취를 하고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아 사건 기록으로 만들었다. 그 진술 내용이 인적, 물적, 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짚을 점은요? 자, 먼저 짚을 게 있는데요.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은 시점이 언제냐 이거를 좀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정희 특검보의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진술한 다음에 사건 번호를 부여받았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자, 법정에서 진술한 게 지난 5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나온 보도를 보면 8월에 이미 특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했었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지 않았던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일단 먼저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법정 진술 이후에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그냥 대충 덮었다가 이때 문제가 되니까 사건 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8월에 이미 조사 과정에서 관련 진술이 있었고 이때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받았다라면 다르게 해석할 여지보다는 지금 오정희 특검보가 설명한 그대로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인계할 생각으로 그냥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사 사건 번호를 언제 부여받았느냐 이 시점을 좀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그게 특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된다.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으로 짚을 점이 있는데요. 어차피 처리 방향은 나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넘기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수사기관이 이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것처럼 2차 종합특검으로 넘길지 만약에 그 현실화된다면, 그게 현실화되지 않는다면 국가수사본부로 넘기게 될 텐데, 자, 다른 수사기관에 인계를 한다면 수사 개시 시점은 사실상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특검 활동 종료 시점은 28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이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계속 쳐다보면서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공세 수위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불보듯 뻔합니다.
여기에다가 어제 그 뉴스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벌써부터 카더라 통신이 발동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연루되어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누구누구라더라. 뭐 10명 명단이 돌고 있네 뭐 하네 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은 사법적 차원에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트랙과는 전혀 상관없는 별도로 그럼 민주당은 이 문제를 정책으로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라는 과제가 도출이 된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당에서 진상조사를 안 할 도리가 없다.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언제 어떻게 민주당이 이 카드를 꺼내는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정책 측면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올해의 사자성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까지 듣고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올해의 사자성어 꼽으라면 정규일치. 이렇게 좀 꼬집어 주셨고 네. 어쩌라고님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면 됩니다. 짱구님 특검의 수사 대상이 통일교가 아니지 않나요? 김건희 수사하면서 통일교가 나온 건데 이건 별개로 따로 수사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수사와 정치적인 영향 이건 조금 갈라서 민주당의 대응이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